LA 여름 전기료 절약 냉방 꿀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LA에서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10분의 1로 줄이면서도 에어컨 못지않게 시원한 여름을 만들 수 있는 비법들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름철 전기료 때문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에어컨을 틀자니 한 달에 $400가 넘게 나오고 안 틀자니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에너지 절약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놀라운 방법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 결과 지난 여름 전기료가 딱 $5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그것도 전기료 아끼려고 더운 데서 땀 뻘뻘 흘리면서 견딘 게 아니라 정말 시원하게 보냈거든요. 밤에 자다가 더워서 깨는 일도 없었고요. LA 여름이 유독 힘든 이유. LA는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철 낮에는 27도에서 32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15도에서 21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일교차가 큰 특성을 잘 활용하면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열돔 현상 때문에 38도를 넘나드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샌페르난도 밸리나 패서디나 같은 내륙 지역은 더욱 심하죠. 해안가인 산타모니카나 맨해탄 비치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래도 여름철 더위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LA 전기료 현실을 보면 정말 놀랍니다. 여름철 에어컨을 하루 종일 가동하면 한 달에 $200에서 $400가 나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요금은 여름철 피크 시간대에 킬로와트 시당 50센트나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시나요? 일반 시간대에 거의 2배 가격입니다. 하지만 선풍기만 사용하면 하루에 $1에서 $2밖에 안 나와요. 에어컨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문제는 선풍기만 틀면 미지근한 바람만 나와서 답답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쓰면 선풍기에서도 정말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 선풍기를 즉석 에어컨으로 변신시키기. 얼음 그릇 방법. 먼저 준비할 것은 큰 볼과 얼음 그리고 선풍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선풍기 앞 30cm 거리에 얼음이 가득한 볼을 놓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선풍기 바람이 얼음을 지나면서 차가워져서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얼음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기운을 끌고 오면서 방 안 전체 공기를 시원하게 바꿔줍니다. 쉽게 말해서 찬물 위에 있던 시원한 수증기가 바람을 타고 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체감 온도가 3도에서 4도까지 떨어집니다. 효과는 2시간에서 3시간 지속돼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치 에어컨 바람 같거든요. 냉동 페트병 방법. 더 오래 지속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1리터 물병에 물을 채워서 냉동시킨 다음 선풍기 앞에 놓는 거예요. 얼음 조각은 금방 녹지만 페트병 얼음은 4시간에서 5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이 방법이 LA의 건조한 기후에 특히 적합한 이유가 있어요. 습도가 낮아서 증발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냉각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리면 소금물로 얼리세요.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더 차갑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소금이 어는 점을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만 더해도 시원함이 2배로 늘어납니다. 페트병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나는 선풍기 앞에서 쓰고 하나는 냉동실에서 얼리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습도 조절 꿀팁.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얼음 위에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까지 더 차갑게 만듭니다. LA는 습도가 30%에서 50%로 낮기 때문에 증발 냉각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감 온도가 추가로 2도에서 3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진짜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이 방 안에 퍼지는 겁니다. 전기료는 선풍기 돌리는 비용밖에 안 나옵니다. 하루에 고작 $1에서 $2 정도죠. 에어컨 하루 틀면 $15에서 $20 나가는 것과 비교해보세요. 거의 10배 차이입니다. 두 번째 방법, 선풍기 뒤에 아이스팩 부착하기. 아마존 코스트코 아이스팩 활용법. 요즘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존이나 인스타카트로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을 주문하면 아이스팩이 하나씩은 꼭 따라옵니다. 이걸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세요. 이게 바로 여름철 최고의 보물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스팩을 선풍기 뒷면 공기 흡입구에 고무줄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만약 아이스팩이 없다면 작은 생수병을 얼려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아이스팩에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타월이나 비닐로 감싸는 거예요.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공기순환의 원리.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선풍기는 뒤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앞으로 내보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뒤쪽 공기가 차가우면 앞으로 나오는 바람도 차가워지는 겁니다. 특히 방 안 전체를 시원하게 하고 싶을 때 탁월합니다. 거실이나 주방처럼 넓은 공간에서 사용할 때 큰 효과가 있어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선풍기 전체에서 나오는 바람이 고르게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앞에 얼음 놓는 방법은 바람의 일부만 시원해지는데 이 방법은 모든 바람이 다 시원해져요. 조금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해본 분들은 모두 만족합니다. 선풍기 바람이 갑자기 확 시원해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앞서 알려드린 선풍기 앞에는 얼음 그릇을 놓고 뒤에는 아이스팩을 붙인다면 효과가 2배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면 정말 에어컨 리모컨은 찾지도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 LA 반바람 활용법.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LA는 밤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면 에어컨 없이도 정말 시원하게 잠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선풍기로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선풍기를 바람 쐬는 용도에서 벗어나 공기 흐름을 바꾸는 장치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밤에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밤에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시간대별 전략. 오후 6시 이후부터 바깥 온도를 체크해보세요. 보통 실내보다 시원해집니다. LA는 사막 기후의 영향으로 해가 지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표차환기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 바깥 온도가 실내보다 5도에서 10도까지 낮아져요. 새벽에는 가장 시원한 바깥 공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바깥이 더 뜨거우니까 이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워져요. 하지만 밤에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설치 방법. 창문을 2곳 이상 열어야 합니다. 하나는 선풍기를 놓을 창문이고 다른 하나는 공기가 들어올 창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풍기 방향입니다. 선풍기를 평소처럼 안쪽으로 향하게 하지 마세요. 반대로 바깥쪽으로 향하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실내에 있는 더운 공기가 밖으로 밀려나가고 반대편 창문으로는 자연스럽게 시원한 바깥 공기가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서 집안 공기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선풍기를 바깥으로 돌리면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시원하지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더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서 방 안 전체가 금세 시원해져요. 주택 타입별 활용법. 단독주택에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앞뒤 창문을 활용하면 완벽한 공기 순환을 만들 수 있어요. 거실 창문에서 더운 공기를 배출하고 침실 창문으로 시원한 공기를 유입시키는 거죠. 아파트나 콘도에서는 발코니와 현관문 사이에 공기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발코니 문을 열고 현관 쪽에 선풍기를 놓아서 폭도의 차가운 공기를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어요. 타운하우스에서는 상하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층의 차가운 공기를 위층으로 순환시키고 계단을 자연 공기 순환로로 활용하는 거예요. 언제 쓰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해가 진 후 낮에 뜨거워졌던 공기가 식는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가 최고입니다. 특히 여름밤에 창문 2개를 열고 한쪽에서 선풍기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면 반대쪽 창문으로 시원한 바깥바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에어컨 없는 방에서도 정말 유용한 방법입니다. 후끈했던 방이 시원한 바람이 도는 쾌적한 공간으로 변해요.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바깥 공기만 잘 들여와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네 번째 방법, 몸부터 식히는 쿨링 전략. 선풍기 바람이 아무리 시원해도 내 몸이 달궈져 있으면 그 시원함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람이 아니라 내 몸부터 식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외출할 때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젖은 수건 쿨링법.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이나 손목, 무릎 등에 감고 선풍기 바람을 쬐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물이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피부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에어컨이 되는 거죠. 특히 목과 손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곳에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차갑게 하면 몸 전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꽉 짜주세요.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짜면 됩니다. 그리고 목 뒤나 손목에 감아주세요. 그 상태로 선풍기 바람을 쬐면 수건이 마르면서 내 몸의 열기를 빼앗아갑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시원해집니다. 몸 전체가 금세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더운 날 밖에서 돌아와서 땀이 줄줄 흐를 때 이 방법을 쓰면 체온이 빨리 내려갑니다. 잠자기 전에도 정말 좋습니다. 목에 차가운 수건을 두르고 선풍기 바람을 쬐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수건이 마르면 다시 찬물에 적셔서 쓰시면 됩니다. 보통 20분 정도마다 다시 적셔주면 돼요. 더 오래 지속시키고 싶으시면 얼음물에 적시세요. 그러면 더 차갑고 더 오래 갑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수건을 목에 두르는 순간부터 시원해져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젖은 수건이 몸에 직접 닿으니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옷이 젖을 수도 있고 계속 축축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분들은 젖은 수건이 피부에 닿는 게 싫으실 수도 있어요. 쿨링 스프레이 활용.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편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젖은 수건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바로 쿨링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CVS나 월그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쿨링 바디 스프레이나 멘톨 쿨링, 젤 알코올 기반 쿨링 로션 등이 있습니다. 에탄올이나 멘톨 성분이 들어간 스프레이를 팔이나 다리에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쬐는 거예요. 이런 스프레이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쿨링 스프레이나 시원한 스프레이라고 하면 약사님이 바로 알려주실 거예요. 가격도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팔이나 다리에 가볍게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쬐면 됩니다. 그 순간 스프레이 성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에 냉기를 전달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차가워집니다. 에어컨 없이도 찬 기운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어요. 젖은 수건과 다른 점은 옷이 젖지도 않고 계속 축축한 느낌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뿌리면 30분 정도 시원한 느낌이 지속되거든요. 특히 외출 전에 이 방법을 쓰면 정말 좋습니다. 더운 곳으로 나가기 전에 팔다리에 뿌리고 나가면 한동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얼굴에는 절대 뿌리지 마세요.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미리 팔 안쪽에 조금 뿌려서 테스트해 보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셋째, 너무 자주 뿌리지 마세요. 하루에 서너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가방에 하나 넣어두면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서든 즉시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정말 유용합니다. 공원이나 야외 모임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요즘은 휴대용 선풍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작은 선풍기와 쿨링 스프레이를 함께 쓰면 어디서든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LA 습도 관리.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다 따라했는데도 왜 아직 시원하지 않다고 느껴질까요? 그럴 땐 딱 한 가지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바로 공기 속 습도입니다.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도 공기 자체가 눅눅하고 축축하면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덥고 짜증이 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습한 날씨를 더 힘들어하게 되거든요.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몸에서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LA에서 습도 관리가 중요한 이유. LA 평균 습도는 여름철 30%에서 50%입니다. 이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뉴욕이나 플로리다는 여름에 80%까지 올라가거든요. 낮은 습도는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목과 코가 건조해지고 정전기가 생깁니다. 피부도 거칠어지고 입술이 갈라져요. 적정 습도 5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체감 온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여름철 불쾌지수는 온도보다 습도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30도라도 습도가 50%면 괜찮은데 온도가 28도라도 습도가 80%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땀이 마르지 않으면 몸은 계속 열이 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이럴 땐 전통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신문지를 구겨서 방 곳곳에 놓아두세요. 특히 모서리 쪽이나 옷장 근처에 놓으시면 습기를 적절히 조절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씩 새 신문지로 갈아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전기료를 더 절약하려면 피크타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피크아워는 여름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가 가장 비싼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킬로와트 시당 50센트까지 올라가거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논피크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평일보다 절반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좀 더 여유롭게 에어컨을 쓸 수 있어요. 절약 전략으로는 피크 시간대에는 에어컨을 끄고 제가 알려드린 쿨링법을 활용하세요. 오후 3시 전에 집을 미리 26도 정도로 쿨링해두고 피크 타임에는 선풍기와 얼음 조합으로 버티는 거예요. 밤 10시 이후에는 다시 에어컨을 켜거나 교차원기로 열기를 배출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한 달에 100달러에서 150달러는 절약할 수 있어요. LA를 쿨링 스케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이 시간대는 밤새 축적된 차가운 공기를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특히 서쪽과 남쪽 창문은 더욱 철저하게 막아야 해요. 전날 밤 냉동실에 넣어둔 아이스팩과 페트병도 미리 꺼내서 준비해두세요. 오전 10시쯤부터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가능하면 이른 아침에 요리나 빨래 같은 열을 발생시키는 일들을 다 끝내세요. 낮에 하면 집안이 더 더워집니다. 이 시간대는 외부 열 차단에 모든 집중을 해야 합니다. 창문과 문은 모두 닫고 선풍기와 얼음 조합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세요. 페트병 2개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하나는 선풍기 앞에서 쓰고 하나는 냉동실에서 얼리는 겁니다.
이 시간마다 교체하면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쿨링 스프레이로 몸 온도를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더우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쿨링하시면 됩니다. 요리를 해야 한다면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세요. 가스 오븐이나 스토브는 집안을 더 덥게 만듭니다. 이제 바깥 온도를 체크할 시간입니다. LA는 해가 지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바깥 온도가 실내보다 낮아지면 창문 개방을 준비하세요. 먼저 뜨거운 실내 공기를 배출하기 시작하세요. 선풍기 방향을 바깥쪽으로 전환해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바깥 온도가 실내보다 확실히 낮을 때만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날씨 앱으로 실시간 온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준비도 가능하면 오후보다는 이 시간대에 하세요. 바깥이 시원해지기 시작하니까 요리로 인한 열기가 덜 부담스러워요. 이제 교차환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시간입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 시간대가 LA 쿨링의 핵심이에요. 창문 2개를 열고 선풍기로 공기 순환을 만드세요. 뜨거운 공기는 밖으로 보내고 차가운 공기는 들여오는 겁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시원합니다. 이때는 바깥 온도가 15도에서 18도까지 떨어져요. 집안을 완전히 식힐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내일을 위한 아이스팩과 페트병도 냉동실에 넣어서 준비해두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잠들기 전에는 목에 차가운 수건을 두르고 선풍기 바람을 쬐보세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LA 카운티에서 과도한 더위 경보가 발령되면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갈 수 있거든요. 모든 쿨링법을 총동원하세요. 얼음 그릇과 아이스팩을 동시에 사용하고 젖은 수건과 쿨링 스프레이도 함께 활용하는 겁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물만 마시지 마시고 전해질도 보충하세요. 스포츠 드링크나 코코넛 워터가 좋습니다. 가장 시원한 방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보통 욕실이나 지하실이 가장 시원해요. 필요하면 쇼핑몰이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웃이나 가족과 연락을 자주 하세요. 열사병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얼음이 떨어졌을 때는 냉동 야채 봉지를 활용하세요. 냉동 완두콩이나 옥수수 봉지를 수건에 싸서 목이나 손목에 대면 됩니다. 아이스팩이 없을 때는 젖은 수건을 지퍼백에 넣고 냉동하세요. 1시간이면 충분히 얼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지퍼를 단단히 잠그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방법들을 사용한 실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 전기료가 평균 $50에서 $70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도에는 $300에서 $400 나왔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이웃 박순자 할머니도 이 방법을 따라 하셨는데 한 달 만에 전기료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직접 해보시니까 효과를 실감하신 거죠. 특히 밤에 교차환기하는 방법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에어컨 없이도 정말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30대 직장인인 김영수 씨는 재택근무할 때 이 방법을 쓴다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핵심은 온도를 낮추는 것보다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첫째, 선풍기와 얼음을 조합해서 시원한 바람을 만드세요. 둘째, LA의 일교차를 활용해서 밤에는 교차환기를 하세요. 셋째, 몸에 직접 쿨링해서 체감 온도를 낮추세요. 넷째, 적정 습도를 유지해서 쿨링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이 4가지만 잘 지키시면 에어컨 없이도 정말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월 전기료를 $400에서 $50로 $350 절약할 수 있고 연간으로는 $3,000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 효과도 큽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2톤에서 3톤 감소시킬 수 있어요. 전력망 부하를 줄여서 정전 위험도 낮추고 지속가능한 LA 라이프를 실천하는 거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페트병 2개에 물을 채워서 냉동실에 넣고 택배로 받은 아이스팩도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선풍기 위치를 창문 근처로 옮기고 쿨링 스프레이도 하나 구매해두세요. 이제 LA의 무더운 여름도 걱정 없습니다. 전기료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름나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똑똑한 LA 주민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